현실의 삶의 모습 플러스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의 변화의 모습, 이런 거를 아카이빙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뭐 국가기록원이 행정기록만 차곡차곡 매년 이것만 해서 관리하던 그런 패턴하고 많이 다르겠죠. 그러면 시민기록의 핵심이 어디 있지? 라고 하는 고민. 그래서 이제 뽑은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NGO들. 서울에는 NGO가 참 많은데 NGO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현대사에서는. 근데 그들이 많은 그런 역할을 했지만 뭐 20, 30년 지나면서 뭐 이렇게 좀 유명무실해진 기관도 있고 문 닫은 데도 있고. 근데 그 기록들이 다 사라지면 굉장히 중요한 역사 기록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서울 다른 데서는 그런 걸 어디 받아줄 데가 없으니까 민주운동 기념 사업회 일부 이제 가 있는 것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좀 아카이빙해서 관리를 하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서울시가 NGO들아 우리에게 기록을 다오 이러면 주겠느냐는 거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줄 리도 없고 이쪽 NGO들은 기록을 달라네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걸 주려면 여기 추스려서 줘야 되는데 자기네들 기록 관리를 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 여력도 없고 그리고 뭐가 중요한 건지도 잘 알기 어렵고 서울시에 뭘 줘야 될지도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 결과 보고서에 뭘 넣냐면 NGO에게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업무 시스템이다. NGO들이 자기들이 원래 하려는 그 활동을 하는데 정보 공유가 필요해요. 자기 활동가들끼리도 필요하고 회원들하고 사이에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 업무를 하는데 최소한의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 꾸리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일단 돈도 없고 시스템 구축한다고 그러면 또 뭔가 IT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홈페이지 겨우 꾸릴 똥 말똥해요. 뭐 참여연대 정도 아주 큰데 가야 이제 전자결제를 한다던가 뭐 인트라넷 뭐 기타 등등 시스템이 있고 나머지 NGO들은 되게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NGO가 그런 업무 활동을 잘 하는데 필요한 업무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급해라, 제공해라, 열어주는 거죠. 시스템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해서 다 열어주면 NGO들이 필요한 NGO들은 와서 거기 계정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업무를 하면 그 안에 기록이 다 쌓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기록을 좀 기증받고 싶을 때 요청하면 그 시스템에서 간단하게 요거는 기증하겠어 라고 딱 체크하고 딱 클릭만 하면 싹 기증되게. 그러면은 NGO도 좋고 서울시 입장에서도 NGO 활동을 기록하겠다는 그것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 그래서 NGO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오픈소스화하고 그거를 잘 쓸 수 있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걸 넣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아카이브가 어디까지 무슨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사실은 이제 국가기록원이 너무 이제 행정기록, 공공기록 안을 이렇게 막 거기에 그것도 사실 잘 하는 게 중요하죠. 그 이외의 걸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아카이브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대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이제 요구하고 넣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공기록 관리 법령에 나와 있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것들을 뭘 더 하려고 하는지 봤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소개하면 지금 이제 기록관리 시스템을 국가기록원이 표준 RMS라고 해서 이제 제품 만들어가지고 모든 기관에 공짜로 주고 있잖아요. 근데 각 기관에서는 그 표준 RMS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기본 기능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 게 없는 것도 많고 또 하나 그 기관별로 좀 약간 특수한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기능이 필요한데 좀 추가해주세요 또는 뭐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나머지 그 많은 기관들하고는 다른 너네만을 위해서 이걸 고칠 수 없다. 혹은 그거를 이렇게 고치게 되는 순간 다른 기관들도 다 고쳐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 너네만 고치게 되면 그 다음 버전부터는 너네한테 적용할 수 없으니까 손해를 감수해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로 옴짝달싹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딱 주어진 기능 안에서만 기록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속 터지는 경우가 많은 거지. 근데 그것의 문제 중에 하나는 소스를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기록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줄 때 아예 소스까지 오픈을 해놓고 자, 이 기본 기능은
손대지 마. 왜냐면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하려면 표준화가 필요하니까 그건 건드리지 마. 그건 오케이예요. 근데 나머지 우리한테 더 필요한 기능, 기관마다 필요한 기능을 더 덧댈 수 있는 자유는 주면 좋겠는데 그것마저 허용하지 않으니까 다른 건 미치겠는 거죠.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버릴 수는 없고 이런 거. 그래서 기능이 너무 제한적인 데다가 고치지도 못하게 하는 게 기록관리 발전을 막고 있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은 전자기록 시대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이제 오픈소스화를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표준 RMS도 소스 공개해야 된다는 거고 국가기록원이 갖고 있는 연구기록원 관리 시스템도 소스 오픈해서 그냥 열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주장한다고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서울기록원 ISP를 하면서는 서울기록원이 이제 내년도에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을 할 거거든요. 1차. 그거를 오픈소스로 하는 쪽으로 거의 결정을 했어요. 그거는 처음부터 제안 요청서를 작성할 때부터 그렇게 해야 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10억을 들여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이 개발된 거는 오픈소스로 등록하고 모두에게 모두가 다 쓸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업체가 아무도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개발자가. 왜냐면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개발을 하고 났을 때는 대부분 이와 유사한 거를 또 딴 데도 좀 팔고 딴 데도 팔고 이렇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팔았더니 다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버려. 그럼 더 이상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런 논리 때문에 그동안 이제 소프트웨어가 발전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장한 거는 오픈소스화 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전제로 해서 제안 요청서를 내면 그러면 이제 기록관리 업체들이 6군데든 7군데든 같이 수주를 하는 거예요. 같이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좀 만들고 그걸 오픈소스화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책임하면 서로 손해볼 것도 없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프트웨어를 동일한 비슷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100개가 있는데 100개마다 다 그걸 개발하려고 해봐요. 막 3억씩 5억씩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똑같은 기능, 코어에 해당하는 공통 기능은 오픈소스화 하면 그거 갖다 놓고 우리 기관에만 필요한 기능 덧붙이는 것만 개발하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신속하게 시스템 개발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동안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대신 이제 국가가 빠르고 값싸게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표준 RMS를 만들어 그냥 무료 배포를 하되 걔를 근데 오픈소스화 하지는 않고 소스를 비밀로 하고 그냥 준 대로 써.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그냥 앞뒤 콕콕 맥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발전이 없었던 건데 사실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개발하게 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앞으로 진전해서 나가려면 오픈소스화하고 거기에 어떤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 고친 것도 거기다 또 오픈하고 누군가가 어떤 기관이 특수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기능 개발을 더 했어요. 그럼 그 플러그인으로 또 얹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개발 회사들은 다 뭐에서 먹고 사냐. 추가되는 그 기능 개발 하는 거 하고 아까 얘기했던 컨설팅 해줘야 돼요. 컨설팅. 사실 소프트웨어를 그냥 어느 조직에 그냥 갖다가 깔으세요 이렇게 한다고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록관리 시스템도 기록관리 소프트웨어도 그냥 어떻게 보면 껍데기잖아요. 그 껍데기를 가져가서 그 조직에 맞게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분류체계 값이 다 다르잖아요. 거기 데이터 정제해서 넣어주는 작업의 과정에서 분류체계가 좀 데이터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컨설팅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존의 개발 업체들은 소프트웨어 갖다 깔아주고 분리체계 값 주세요. 그래서 엑셀로 주면 그냥 갖다 때려 넣고 끝.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기록관리 업체들이 해야 하는 일은 컨설팅이니까 기록관리 소프트웨어 갖다 깔고 분리체계 값 주세요. 분리체계를 같이 이제 품질 컨트롤 같이 하는 거죠. 분리체계 값이 이상한 것 같다. 분리체계를 고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조직 같은 경우는 업무의 특성상 기능 분류보다 주제 분류가 낫겠다. 그럼 그렇게 바꾸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결과값을 시스템에 넣어주고 그런 컨설팅만 잘 해도 시장이 적지 않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물론 이제 그건 약간 검증이 좀 필요하긴 해요.
어쨌든 그런 약간 파격적인 그런 제안들도 있고, 이 안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됐을 때 디지털 컴포넌트를 물리적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어떻게 좀 더 쉽게 이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도 다루고, NEO 장기 보존 포맷의 문제. 그래서 장기 보존 포맷 재설계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넣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훅 있던 거는 죄 넣었어요. 여러분, 투비, 그러니까 3장 그 투비 내용, 그러니까 재설계한 부분하고 그 뒤 마지막이 이제 이행 로드맵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올해 서울기록원이 어디까지 하고, 내년에는 뭘 하고, 후년에는 뭘 하고 이렇게 쭉 해야 할 일들을 적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3장, 4장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그 중에 인상 깊다, 내용이 좀 마음에 끌린다, 뭐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한 거나 자기 의견 보태서 몇 페이지로 작성할까? 감상문 내지는 의견서, 검토서. 양은 여러분 정하세요. 몇 페이지로 정할까요? 여기가 목청을 가다듬는 걸로 봐. 3페이지 얘기할 거지. 2페이지? 2페이지 읽읍시다. 2페이지? 2페이지 작성하는 걸로? 네. 네. 가장 그 내용이 끌리는 내용을 잡아가지고 정리해봐요. 의견도 좋고, 거기는 내용을 잘 요약해도 좋고. 아마 그 부분만 보면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다른 자료 좀 더 찾아봐도 좋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 9월 22일 날 수업 하잖아요. 그때 가지고 오신 걸로 2페이지짜리.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약간 혼란이 오는 게 이제 서울시라는 건 가버먼트잖아요. 그 다음에 넌 가버먼트 거를 넣는다는 건데 이 영역이 완전히 구별되는 영역이잖아요. 그럼 이 경계선을 가버먼트한테 다 클라우드 기능을 통해서 공유하자는 건데, 이것의 동의 지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실제적으로. 이게 역사적으로 가버먼트와 넌 가버먼트라는 게 물론 기능도 다른 게 있지만 고유한 역할을 구별하면서 역사적으로 이게 발전되는 거잖아요, 시대적으로. 그래서 과연 이 동의를 얻으려면 논쟁점이 되게 많을 텐데, 이런 내용을 어떻게 그 안에서는 또 설득 있게 전개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다른 분들 의견 있어요? 갑자기 거버먼트, 넌 거버먼트 하니까 넌 거버먼트가 뭐야? 아니 여기 아까 NGO NGO가 뭐의 약자인지는 알죠? 그게 넌 거버먼트 오가니제이션이야. 그건 어떤 식으로 한 거냐면요. 또 NGO 쪽에 무슨 대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과 무슨 뭐 대화를 해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시 아카이브도 그렇고, 현재 국가기록원도 그렇고, 그런 아카이브에서 관리해야 될 기록이라는 게 공식적인 공문서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데는 거의 이제 그 기관 내에서도 그렇고 외부 학자들도 다 이제 동의를 하는 수준은 왔다고 봐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핵심적인 시민 기록이 어디에 뭐가 있는가 여러 곳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든 게 이제 NGO 기록이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서울시가 또 박원순 시장님이 NGO, 그러니까 NPO라고 많이 부르지만 Non-Profit Organization, NPO 지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막 재단도 만들고 센터도 만들고 해서 막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의욕적으로, 그러니까 시민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뭔가를 했으면 하는 영역의 일이 많아요. 의미 있는 일. 그러다 보니까 걔가 잘 기록화돼서 남았으면 좋겠는 소망이 있어요. 서울시에도 그런 소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NGO들을 보면은 NGO들 대상으로 이제 특강을 예전부터 이제 여러 컨설팅도 하고 특강도 계속 해오지만 다들 현행의 업무를 잘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 이상 된 기관들은 이미 이제 옛날 게 다 사라지고 막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서 쓰려고 보면 사라져 있고 막 이러니까 그거를 잘 어떻게든 키핑 해야겠다. 어떻게든. 근데 이제 분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를 남겨야 될지 모르겠고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바빠서 할 사람도 없고 막 이런 건데, 어쨌든 그거를 보관은 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걸 다 하면 너무 힘들고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공간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시스템도 없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가 그런 의도로, 선한 의도로 그런 기록을
위탁 관리 또는 뭐 기증받아서 이렇게 관리해주겠다고 한다면 그걸 충분히 맡길 의사가 있는 NGO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플랜을 좀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의무도 아니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업무를 잘하고 싶은 욕구가 일단 이층으로 더 크기 때문에 그걸 지원해주는 역할도 아카이브에서 하면 좋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기록이 모일 거고, 그 다음에 기증받거나 위탁하기에도 용이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의견은 아니고 궁금한 건 있는데, 그 이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현행에서 생산되는 이제 기록들을 이제 그쪽에 쌓아가다가 이제 그 나중에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건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NGO에서 쌓여왔던 기록들을 그럼 그걸 다 어떻게 전자화 시키는지 그런 거는 의미가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면 그때부터는 업무를 거기서 할 테니까 되겠지만 그 이전 거는 딴 데 네. 있겠죠. 이거는 또 별도의 사업이에요. 근데 그거를 등록하기 좋게 여기 이제 또 그런 업무 시스템 말고 아카이브 시스템도 줘서 거기 이제 짬나는 대로 이렇게 등록하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아카이브 랩 같은 회사가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그 역사 기록 정리도 해주고 이렇게 옮겨주는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렇죠. 거기에 뭐 사실 돈이 엄청 많거나 그렇진 않은데 내일 개강총회 때 그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제가 이번 여름방학 때 만났던 사람 중에 제일 예뻤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외대 지금 기록관이 4학기차. 근데 이름이 이윤희 씨였나? 근데 그 카라라고 하는 동물 보호 해주는 그 NGO에 자기가 옛날부터 그 동물 보호에 관심이 많았고 해서 그 카라에 찾아갔대. 그래서 자기 자원봉사 하겠다. 그래서 기록 관리를 돕겠다. 그래갖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서 막상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현행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RM에 해당하는 그거를 하기에는 그것도 조직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일도 엄청 많고 활동하더니 엄청 바쁜 거야. 그러니까 누굴 만나서 얘기 좀 들려주세요 하기도 너무 어려운 지경이라 그 조직의 업무 활동을 다 파악하고 그러니까 RM단에 필요한 분류 체계를 만들고 뭘 하려면 그건 뭐 6개월밖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고한 거는 그거는 향후에 좀 시간을 두고 하시라. 분류체계 만드는 것도 외부에 들어가서 처음 만드시는 게 아니다. 우리가 업무 분석 방법은 배우겠지만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저절로 업무 분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조직의 업무를 진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만큼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카라가 10년 됐다고 하니까 역사 기록 좀 그동안 축적된 기록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을 테니까 그걸 정리하고 싶어 할 거다, 미국분이.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는 일을 오히려 하면 그거는 이제 과거니까 과거의 주요한 사건, 연역 이런 걸 정리하고 나서 거기 기록 매칭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건데 그걸 갖고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하면 그걸 먼저 실행하고 그다음에 논문도 이제 그쪽에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제안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에 단체가 있으면 그런 데 가서 지금 예를 들어 2학기처럼 딱 좋지. 가서 자원봉사를 하세요. 그래서 그 자원봉사를 무조건 기록관리만 하겠다는 거라기보다는 그쪽의 업무를 좀 익히기 위한 좀 이렇게 허드렛 일이라도 하면서 한 6개월 정도 업무를 익히고 다음 학기 4학기차 됐을 때 그때 기록관리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좋은 일에 자기 힘도 보태고 자연스럽게 업무도 꿰뚫게 되고 그러면서 기록관리 배운 걸 접목해가지고 좋은 솔루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논문도 쓸 수 있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졸업한 이후에도 자기가 그런 관심 갖는 그런 영역의 단체나 그런 영역 전체를 아우르는 아카이브를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돈이 안 돼서 생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건 이제 계속 숙제긴 한데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그런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치? 지금 이게 내가 지금 뽑은 게 2학기가 맞는 거지? 2학기차 맞네. 지금
이 중간고사까지 수업에 하나, 둘, 셋, 네 번 있고, 여기에 기주차에 UML이라는 모델링 언어 배우고, 이건 전자기록관 시간에 잠깐 좀 배웠었죠. 그리고 IDF, 사용법, 이건 툴 사용법까지 배울 거예요. 이제 그게 뭐 주차별 내용 보시고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강의실은 바꾸실 건가요? 당원도 아니지 지금 두 분만 더 오면 돼. 세 분만 더 오면 되는데 인교하기 어렵나? 옮기고 싶어요? 너무 옆사람이 가까이 있어서 싫어요? 근데 이렇게 쭉 둘러앉을 수 있는 데였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나 이 수업은 8명 정도가 딱 좋은데. 그래야지 중간에 놀러 들어가고. 소풍강이 너무 많잖아, 이거는. 가을에 이제 단풍 들고 그러면 소풍도 한번 가야 되는데. 이런 좀 많더라고요. 옮기실 분 없어요? 추천하려는 건 아니고. 잘 생각해보고 굉장히 기간 동안에 잘 생각해보고 선택하세요. 더 질문 없어요? 저 시기가 맞는 거예요? 아니요, 안 맞아요. 내가 이게 시험이 어디 넘어갔지? 제 소개는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전자기록 시간에도 있고, 여기저기서 많이 했기 때문에. 질문 없으면 소개 여기서 마칠게요. 마치고 9월 22일 날. 그리고 가능하면 ICA 총회 때 코엑스는 보는 걸로 해요. 선생님 5일 다 가세요? 5일 다 가세요? 5일 다, 한 3일 정도 하고 갈 것 같아요. 금요일 날은 저도 발표 있어요. 금요일 오전인가? 점심시간겠지. 국가기록원이랑 같이 하는 거죠. 관심 있으면 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